안녕하세요. 고유성형외과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얼굴 지방 흡입 수술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 환자분이신데요. 2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얼굴 선에 좀 뭉툭한 느낌이 싫다고 오셨고, 쌍꺼풀 수술을 몇 년 전에 시행하셨는데 절개로 시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다 풀리고 눈이 개슴츠레하게 좀 약간 졸리게 떠 보이는 증상을 개선하고 싶다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었고요. 그래서 수술은 눈 재수술을 시행했고, 두 번째로 이런 턱선을 정리해주는 얼굴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눈은 재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라인을 다시 잡아드리고 눈이 조금 더 잘 떠질 수 있도록 눈매 교정을 시행해드렸고요. 오늘의 목적인 얼굴 지방 쪽을 보시면 원래 얼굴 선이 이렇게 조금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실제로 턱이 조금 작고 흔히 얘기하는 무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턱이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턱이 작고 뒤로 약간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턱뼈, 아래 턱뼈라는 게 얼굴을 받쳐주는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받침대가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이런 볼살들의 연부 조직을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니까 약간 처지듯이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흔히 불독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 턱이 작으신 분들은 볼살과 턱뼈 사이에 이렇게 작은 경계가 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턱뼈가 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단차가 생기면서 이렇게 꺼져 보이듯이 볼록 꺼졌다 볼록 이런 식으로 경계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볼살 부분들을 흡입해서 얼굴선을 좀 가다듬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옆모습을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턱이 작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턱과 목 사이의 간격이 좀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무턱이신 분들은. 그래서 피부가 접히면서 이렇게 더 이중턱이 심해 보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중턱 부분은 보통 이 귀 앞쪽에 작은 구멍을 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턱 밑에 이중턱이 좀 심하신 편이어서 턱 밑에도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흡입을 진행하게 됐고요. 우리가 얼굴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이런 이중턱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을 최대한 많이 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을 많이 뺀다고 해서 이중턱 부분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꺾여 보이거나 막 파여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턱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중턱 부분을 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중턱 부분은 최대한 많이 뺐고요. 그래서 이렇게 턱선이 파묻혀서 전혀 보이지 않다가 흡입을 하고 나니까 턱선도 갸름해지고 숨겨져 있던 이런 턱뼈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안에 지방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항상 CT를 찍어서 환자분의 지방 상태를 먼저 보는데요.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신 CT인데요. 환자분들이 심부볼이 어디 있는지, 피하 지방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오른쪽 어금니고 왼쪽 어금니, 오른쪽 턱뼈, 왼쪽 턱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깥에 있는 하얀 선이 본인의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또 얇은 하얀 띠 같은 게 이렇게 쭉 들러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마스 근육층이라고 그래서 우리 얼굴 전체에 퍼져 있는 얇은 근육층이고요. 우리가 리프팅을 하거나 안면과상 같은 거 할 때 이 근육을 당겨서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방 흡입을 통해서 제거하는 지방은 이 얇은 스마스 근육과 바깥에 있는 피부 사이에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이 두꺼운 까맣게 보이는 이 피하 지방층을 흡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주로 이렇게 볼록했던 볼가 라인에 지방층이 두껍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T상으로 보고 내가 어디 지방을 많이 빼야 될지 혹은 좀 줄여서 빼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흡입술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심부볼을 빼야 되는지, 심부볼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심부볼이라는 거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해지방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근육 안쪽에도 이렇게 까맣게 좀 큰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스마스 근육 안쪽에 있는 큰 지방 덩어리를 심부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심부볼은 뭐 어떤 병원에서는 바깥으로 해서 심부볼을 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나토미를 정확히 안다면 바깥에서 들어가서 심부볼을 흡입한다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 수술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가 캐뉼라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이 안쪽에 있는 스마스 근육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걸 무리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는 건 제 생각에 좀 위험한 행동 같아 보이고요. 입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절개창을 내서 아주 조그만 절개창만으로 충분히 심부볼은 잘 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부볼 같은 경우는 입안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빼내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우리가 원하는 양을 잘 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심부볼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조건 많이 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CT를 찍어보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심부볼의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부볼을 많이 빼야 되는 케이스와 정말 안 빼도 되는 케이스, 그리고 적당히만 빼야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는 30대 여성분 환자분이셨는데요.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셨던 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중턱이 이렇게 축 처져서 흔히 뭐 펠리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턱살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셔서 오셨던 분입니다. 목과 턱의 이동 각도가 너무 둔각에 가깝게 돼 있어서 이분은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전체적으로 이중턱 부분에 흡입을 최대한 진행했고요. 다음에 CT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분은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 턱 밑에는 얇은 턱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근육 자체가 이렇게 처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턱과 목에 이르는 각도가 둔각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지방만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턱 밑을 지탱해주는 턱 근육 자체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방 흡입술과 함께 턱 근육 묶기라고 해서 이 턱과 목이 이루는 각도를 예각으로 좀 바꿔주는 수술을 같이 진행하셨고요. 수술 후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턱선이 보였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턱선이 이렇게 날렵하게 각도가 바뀌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CT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환자분이 술 전에 찍었던 CT 영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얼굴을 옆에서 바라본 C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이 코 쪽이고 이 밑에 입이 있고 치아가 있고 이제 이게 아래 턱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CT상에서 검은 음영으로 보이는 게 지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분도 보시면 까맣게 이렇게 지방층이 턱 밑에 그득 차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밑에 하얀 선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턱 근육이라고 하는 이제 얇은 근육인데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보면 근육이 이렇게 처져서 내려와져 있고요. 근육과 피부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층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근육 안쪽에도 이렇게 지방이 많이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복부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뱃살이라고 하면은 만져지는 뱃살도 있지만 내장 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근 안쪽 안에 껴있는 지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에 있는 뱃살도 많지만 근육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흡입만 시행했을 경우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흡입을 통해서 시행할 때는 요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을 빼게 되고요. 물론 캐뉼라를 억지로 뚫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 껴있는 지방을 빼기도 하는데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턱 밑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내서 흡입을 통해서 피하 지방은 제거하고 작은 절개창을 내고 들어가서 근육 안쪽을 열어서 확인한 다음에 근육 안쪽에 있는 지방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처져 있는 근육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중턱이 전혀 없으신 분과 수술했던 환자분의 CT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전혀 거의 없는 저희 병원 직원분이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피하 지방층은 좀 있지만 요 보이는 하얀 근육이 이렇게 거의 턱 밑에 가서 쫙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턱선이 이렇게 처지거나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이렇게 많이 처져 계셔서 피하 지방을 흡입한 것 뿐만 아니라 근육 안쪽에 껴있는 지방도 제거를 했고 처져 있는 근육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수술을 같이 진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턱선이 조금 더 90도에 가깝게 변했고 숨겨져 있던 이런 목 라인과 턱선이, 턱뼈가 경계가 이렇게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셨던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유성형외과 조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